형은 요즘 동생이 이상합니다. 형의 이름은 정청이고 동생은 이자성이었죠. 둘은 국내 최대 기업형 범죄 조직인 골드문의 조직원들이었는데요. 서열로 치면 정청은 3위, 자성이 5위 정도 되죠. 둘 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함께 죽을 고비도 참 많이 넘겼는데요. 그렇다 보니 둘의 관계는 각별했답니다. 특히 형인 정청이 동생인 자성을 친형제처럼 아끼고 신뢰했죠. 그래서 형은 늘 동생을 정감있게 브라더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동생의 표정이 부쩍 어둡기만 합니다. 비록 짝퉁이긴 했지만 명품 시계를 사다 줘도 괜히 짜증만 내죠. 아니 형이 말만 하면 동생은 괜히 짜증 섞인 말투로 응대했습니다. 또 형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도 어려워했고요. 그런데 사실 동생에겐 엄청난 비밀이 있었습니다. 자성의 정체는 바로 경찰이었던 것. 그것도 정의감이 아주 투철한 경찰이었죠. 형인 정청처럼 화교 출신이었던 그는 경찰이 되자마자 상사인 경찰청 수사기획과 강과장에게 발탁돼 신분을 속인 채 골드문에 잠입, 정청과 친해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형 뭔가 좀 묘했어요. 늘 시끄러운 데다 오만 욕설로 깨방정을 떨어댔지만 인간적이고 재밌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8년을 같이 붙어 다니다 보니 서로 정도 많이 쌓인 터라 자성은 자신이 경찰이라는 사실이 못내 미안해 형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어려웠고 형의 농담을 받아치는 것도 힘들었던 겁니다. 형을 인간적으로 좋아했지만 경찰이라는 원죄 때문에 습관적으로 자꾸 선을 그으려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무렵 조직의 보스인 석 회장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계자 자리에 욕심이 많았던 이중구와 정청 간에는 긴장이 감돌기 시작하죠. 원래 골드문은 전국구 조직인 재범파와 제1파 또 북대문파가 통합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었습니다. 화교인 정청과 자성은 원래 북대문파 소속이었고 이중구는 재범파로 석 회장 직계였는데 조직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정청에게 서열이 밀려나면서 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죠. 한편 8년간 이어진 자성의 조직 생활은 드디어 끝이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만 석 회장이 세상을 뜨면서 그에게는 또다시 임무가 주어집니다. 지긋지긋한 조직 생활을 정리하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임무가 주어지자 그는 강 과장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번은 뭡니까 또? 뭐 하자는 거냐고요? 분명히 마지막이라고 했죠. 석 회장만 처리되면 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끝이라 생각했던 조직 생활이 연장된 것도 싫었겠지만 그는 형인 정청을 계속 속여야 한다는 현실에 더 몸소리쳤던 건 아닐까요? 이제 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길입니다. 이상길의 작고 깊은 영화관 28번째 상영작은 바로 박훈정 감독의 신세계입니다. 2012년작으로 이정재와 황정민, 최민식이 주연을 맡았죠. 이 영화는 경찰이 신분을 속이고 조직에 잠입한다는 설정 때문에 제작 단계에서는 홍콩 영화 무간도의 아류작이라는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호평이 쏟아졌던 작품이죠. 그건 바로 탄탄한 스토리에 배우들의 호연과 함께 호소력 있는 OST가 가세한 탓인데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에서만큼은 무간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박훈정 감독은 개봉 후 인터뷰를 통해 신세계는 무간도와는 전혀 다른 작품이라고 했지만 제 눈은 못 속여요. 그 이유는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정청과 자성 간의 브로맨스나 좀 더 지켜보기로 하죠. 그럼 박훈정 감독의 신세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석 회장이 죽자 경찰은 골드문 후계자 결정에 개입하기로 합니다. 국내 최대 기업형 조직인 만큼 그냥 내버려두면 자칫 해외 마피아들처럼 손을 쓸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던 거죠. 아무튼 경찰은 정청과 이중구 간의 대립관계를 이용해 일종의 바지사장으로 장의사를 보스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장의사는 원래 제1파 두목이었지만 재범파의 통합 과정에서 조직이 박살나면서 사실상 은퇴 수순을 밟고 있었죠. 경찰은 런닝메이트로 자성을 붙여 골드문을 뒤에서 컨트롤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후계자 결정을 앞두고 자성으로부터 이중구의 범죄 증거들을 받아내 그를 구속시켜버린 뒤 마치 그렇게 한 사람이 정청인 것처럼 꾸미죠. 그렇게 라이벌 관계인 둘 사이에는 속된 말로 칼춤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정청은 이중구 부하들의 공격으로 크게 다치는데요. 칼춤을 추는 과정에서 정청은 개봉하자마자 전설이 되어버린 명대사 하나를 내뱉습니다. 아무튼 크게 다쳐 산소 마스크를 쓴 정청은
병문안을 온 자성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존내 반갑다. 어이 브라더, 너 많이 힘들어 벤다.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 선택해라. 형 말 듣고 이 빙신아. 그래야 네가 살아. 원래 정청은 자성의 정체가 경찰이었는지 전혀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중구의 범죄 증거들을 보여주자 조직 내 경찰 프락치들이 있다는 걸 직감하고 거액을 들여 중국 해커들로부터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신원 정보들을 빼내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자성의 기록도 있었지만 정청은 자성만은 건드리지 않죠. 아마도 그 일로 정청은 그동안 자성이 자꾸만 자신의 눈을 피하며 짜증을 내면서 선을 그으려 했던 행동들이 이해가 됐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자성이 자신을 형으로서 많이 좋아하다 보니 마음속 갈등이 심했고 그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왔다는 걸 마침내 이해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자성의 진심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자성을 향해 이제는 경찰이든 조직이든 선택을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영화 신세계가 왜 던지는 메시지에서만큼은 홍콩 영화 무간도에서 자유롭지 못한지를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무간도라는 제목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무간도는 불교 용어로 총 18개의 층으로 이뤄진 지옥 가운데 가장 바닥에 위치한 무간지옥을 뜻합니다. 그곳에서는 죽지도 못하고 환생도 없이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갇혀 지내야만 하죠. 무간도에서 진영이는 경찰이지만 범죄 조직에 잠입해 경찰의 스파이로 키워지고 유건명은 범죄 조직의 조직원이었지만 경찰에 잠입한 스파이로 길러지게 되는데요. 당연히 고통의 크기는 진영이는 훨씬 크겠죠. 그 고통으로 인해 진영이는 평소 잠을 잘 못 이뤘는데요. 하지만 그는 후반부에서 죽음을 통해 마침내 지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유건명의 지옥은 계속되죠. 바로 무간지옥이었던 겁니다. 신세계에서 그토록 끝을 원했던 조직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자성 역시 무간지옥에 빠진 거라 볼 수 있겠죠. 이런데 박훈정 감독은 왜 신세계가 무간도와는 전혀 다른 작품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이 영화에 대해 제가 초점을 맞췄던 정청과 자성 간의 브로맨스에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브로맨스에 초점을 맞춘다면 신세계는 메시지에서도 무간도와는 많이 다른 작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남자들 간의 우정은 남녀 간의 사랑보다 뜨겁진 않아도 훨씬 길고 질기지 않을까요? 원래 신세계라는 제목은 경찰의 골드문 후계자 결정 개입 프로젝트의 이름이랍니다. 그러니까 거대 범죄 조직을 소탕해 세상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어 신세계를 열겠다는 의미죠. 그런데 영화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들에게도 다 저마다의 신세계가 있었답니다. 우선 자성의 신세계는 어서 빨리 조직 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경찰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정청의 신세계는 브라더인 자성과 오랫동안 함께하는 것이었죠. 또 경찰인 강과장에게 신세계는 거대 범죄 조직을 경찰의 소나기에 넣어 세상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조직의 후계자 결정에 개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청은 강과장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게 됩니다. 하지만 강과장은 그걸 던져버린 뒤 이렇게 말하죠. 어이, 정청이, 자네 날 지금 뭘로 보나? 가져가라. 나 깡패 새끼들 돈 안 받는다. 그럼 대체 왜 이러는 거요? 어? 아예 싹 밀려고 드는 것도 아니고. 요, 싹 밀면 뭐하냐? 어? 어차피 또 그 자리를 다른 새끼들이 치고 들어올 텐데. 한편 이중구의 신세계는 바로 조직의 보스가 되는 건데요. 하지만 그는 경찰의 이간질에 넘어가 정청과의 칼춤을 지시한 죄로 정청계 부하들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또 결국 조직의 보스 자리가 자성에게 돌아가면서 자성은 영원히 경찰로 복귀하지 못하게 되죠. 자성과의 오랜 우정을 원했던 정청 역시 자성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도 신세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후계자 결정 개입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면서 신세계를 향해 거의 구분응성까지 넘었던 강 과장은 마지막에 믿었던 자성이 경찰이 아닌 조직을 선택하면서 역시나 무산됩니다. 그는 자성의 지시로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죽기 직전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다. 일본말인 나가리는 화투판에서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어 판이 무산됐을 때 쓰는 말인데요. 일상에서도 계획이나 약속이 깨지거나 중단돼 무산됐을 때 많이 사용하죠. 어디 강과장만 그럴까요? 우리들 인생도 대부분 나가리가 아닌가요? 계획대로 잘 안되죠. 자주 나오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명장면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만조라네. 무계획이야, 무계획. 노플랜. 왜냐?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되거든, 인생이. 신세계에서 무간지옥에 빠진 자성의 얼굴은 내내 어둡습니다. 웃어도 억지로 웃죠. 그래도 이 영화에서 딱 한 번 그가 환하게 웃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마지막 장면이죠. 6년 전 여수에서 정청과 함께 할 때인데요. 조직에 막 잠입한 뒤 정청과 각종 일들을 함께 처리하면서 자신을 친동생처럼 좋아하는 정청의 말과 행동 때문에 자성은 환하게 웃습니다. 비록 무간지옥에 빠져 있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따뜻한 정은 그렇게 사람을 웃게 만들지 않을까요? 새해가 시작돼도 우리들의 팍팍한 삶은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달라질 것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끝없이 이어지다 보니 우리들 삶도 어쩌면 지금 무간지옥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마지막 자성의 환한 웃음처럼 올 한해 팍팍한 삶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 간의 따뜻한 정을 많이 느끼며 자주 웃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신세계가 열릴지도 모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